누가 완등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기다. 어? 내가 너 완등하면 오늘 내가 왕꿈트리를 사줄게. 왕꿈트리를. 준비됐어? 네. 11살 지연이 클라이밍 마니아인 아빠한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아빠 먼저 간다. 높이 5m, 최고 기록 도전인데요. 이게 계속 미끄러져요. 목표는 바로 저기! 아빠! 안 돼! 아이고, 어렵게 올라가는데 힘이 달렸나 봅니다. 모두의 가슴이 철렁한 그 순간 아빠는 뭐라 그럴까요? 다시 올라와. 중간까지. 아빠! 모르겠어. 이거 잘 찾아봐야지. 그러면 거기 잡았을 때 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대한 아웃을 틀어야 되겠지. 그래야 힘을 받겠지. 다시 도전하는 지연이. 알았어. 집중. 야, 그 아빠의 그 딸입니다. 포기가 없네요. 언더니까 빡 세워야 돼. 그렇지. 나이스. 한 발 한 발 아빠의 든든한 조언에 지연이의 목표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터치에 성공. 빨려. 아빠보다 이번에 빨랐네. 가장 높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온종일 함께하며 완등의 기쁨까지 나눈 부녀. 주말은 항상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라는 걸 내가 아니까 기분이 좋아. 암벽을 하면서 어렵거나 아니면 좋았던 점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12월 달에 이 자리를 통해서 아빠 임도현 씨는 IT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거기 따라서 이제 회사에선 꼼꼼한 부장님이지만 주말은 딸에게 올인하는 아빠로 유명합니다. 페일이 났을 때는 거의 그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진짜. 예, 자기 일하고는 시간도 되게 바쁘고 주변 사람들 많을 텐데 가족에게까지 그런 주말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는 정말 큰 희생이 따라야지 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딸 하나가 있지만 주로 하는 얘기가 학교 생활 어땠느냐, 뭐 성적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뭐 공통적이고는 아빠로서 좀 강압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일종의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놀이를 통해서 어떤 그 아빠와 그 딸 간의 공간을 같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아빠는 보통 저녁을 딸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아빠 아는 체도 안 해. 첫인사는 늘 딸의 안부입니다. 요거 갔다 왔어? 언제 왔어? 한 6시 반. 안 힘들었어 오늘은? 암벽을 내려오니 영락없이 수줍은 소녀네요. 아빠가 재밌는 거 찾아왔는데 좀 볼까? 얘 누구야? 굉장히. 저도 좀 어깨 좀 키워야 되는데 어? 일단 밥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말랐어. 쌤이랑 만나자마자 클라이밍 얘기로 대화가 시작되는군요. 같이 하실 분 아니야? 서로 관심사가 같다 보니 딸과 아빠 사이에 수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육 많은 사람. 이렇게 되기까지 아빠의 노력이 컸습니다. 젊을 때부터 클라이밍을 좋아했던 아빠는 딸과 함께 평생 같은 취미를 즐기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접한 거는 뭐 한 살 때부터 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벨트도 일부러 어린 유아용을 사서 올려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달리기 하고 울고. 딸이 7살 되던 해 클라이밍에 빠질 수 있도록 집 마당에 암벽도 만들어줬습니다. 다리 높게 올리고. 그렇지. 오케이. 들려나? 이제 암벽이 작게 느껴질 만큼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아빠의 취미는 딸의 취미가 됐습니다. 하나, 둘. 좋아하는 것이 같으니 함께할 웃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일단 본인이 운동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일단 본인 운동을 하려면은 일단 가족이 다 같이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유대 관계? 뭐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취미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해서 대화를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라는 게 좋은 일일 거라 생각하고요. 서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거기에 공통 어떤 주제를 찾을 수 있고 대화의 어떤 선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식량은 밑에 것만 싸줘. 금요일 저녁 아빠 박일성 씨의 퇴근에 맞춰 캠핑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누가 보면 이삿짐이라도 싸는 줄 알겠어요. 짐은 가서 보면 왜 이렇게 챙겨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올해 11살의 외동딸 미채가 언제나처럼 함께합니다. 이 짐을 다 풀면 도대체 뭐가 나올까요? 서울을 떠난 지 3시간 만에 도착한 숲속. 2박 3일 캠핑에 쓸 짐들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데가 화장실이 없는 공간이 많아서 이거를 추운 겨울에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 부분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아기가 볼일을 봐요. 제 공주님이. 미치야 그게 뭐예요? 호흡기요. 호두끼가 뭐예요? 캠핑 갈 때 랜턴으로 쓰는. 바람이랑 소리에 감응하도록 돼 있어서 촛불처럼 일렁거려요. 그리고 바람을 불면 끌 수 있는 등이에요. 자, 캠핑 마니아인 아빠의 노하우가 발휘될 시간입니다. 겨우 2사람이 자는 텐트인데 규모부터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죠? 살림 정리는 딸의 몫입니다. 이건 뭐예요? 주방 뭐 조미료나 그런 것도 올려놓는 선반이에요. 이건 뭐 간단히 텐트 치고 야영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미체의 캠핑 내공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일회용 밥 가져와서 많이 먹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해먹는 법이 뭔가 정겨워서 집에서 해먹는 거라서. 미치야 전보펜 좀 갖다 줄래? 하나만 핀가? 여기는 지금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는 불장난을 하면서 불을 떼어서 따뜻한 온기도 만들고 차도 끓이고 음식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는 공간이죠. 도착해서 꼬박 2시간. 겨우 정리가 끝났습니다. 땀 흘리고 나면 이제 진짜 이럴 때 보약이 하나 등장해요. 맥주구나 역시. 두는 테이블 주고 아휴, 불도 지피고 이렇게 앉아서 둘만에 있는 공간이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없고 인기척이 없는 공간이면 훨씬 더 안락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아 나의 진정한 스위트 홈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지친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고요한 숲속, 둘밖에 없는 공간. 부녀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엔 딱 좋은 밤입니다. 살살해 미친. 이제 추워? 손이 차가운데? 앉아. 베개는 뱄어? 야, 오늘은 이제 푹 잘 자고. 이제 잘 자. 잘 자. Tell me all about you, and we'll see what we can do. 이른 아침, 아빠가 분주합니다. 장작들 가지고 불을 지펴야 저희가 요리하는 거. 이거 중심이라.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다닌 덕에 미채 역시 캠핑 전문가가 됐습니다. 가을 아침 숲속에서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쌀가람 때문에 줍는 것도 있는데 제가 놀려고 줍는 것도 있어요. 이거 갖고 뭐 하려고요? 그냥 집 짓거나 뭐 나뭇가지 가지고 뭐 만들거나 그러면서 놀아요. 아빠 쌀가. 오, 알려줘. 땡큐. 내리망치. 오, 잘 말랐는데 잘 구해왔네. 아빠는 아이를 키우는 가장 큰 스승이 자연이라 믿습니다. 덕분에 11살 미채는 자연과 친구가 되는 법을 이미 터득했죠. 아빠. 응? 나 계란 먹어야 돼. 응. 술 용기가. 밖에 나오면 집에서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나눠서 해야 하죠. 미채도 캠핑 덕분에 생활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일 자주 해주는. 그런데 아빠의 캠핑 참 대단하네요. 딸이 좋아하는 연어까지 사와서 숲속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밥도 쌀도 씻고 밥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근데 뭐 혼자 있을 때도 알아서 할 수 있게끔은 다 알려주고 칼질하는 법도 알려주고 조금씩 생활 속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캠핑 나올 때도 도움이 되니까 미치한테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부엌에 가서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있어. 미채의 특기는 아빠에게 배운 계란말이. 초등학교 4학년 솜씨가 제법이죠. 나빼. 어때? 굿? 과연 맛이 어떨까요? 매워? 보자. 너무 짜. 짜? 아버님 민망하시죠? 삼시세끼 수준이죠. 이 무거운 녀석들이. 자, 다이빙. 야, 재료 한번 화려합니다. 메뉴는 닭곰탕입니다. 자, 잘 자. 따뜻하게. 이런 거를 온천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캠핑을 올 때마다 미채가 좋아하는 메뉴를 일일이 준비해 온다고 하네요. 정성이 대단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달팽이는 비 오는 날 제일 좋아해. 마음이 신나서 달려가는데 가도 끝이 없. 항상 모든 걸 다 같이 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자연을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거.
아빠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작년에 이맘때쯤 왔을 때 풍경이 너무 예뻤거든. 그래서 미철을 꼭 데려오고 싶었어. 작년? 응, 작년 딱 이맘때쯤 봐. 너무 단풍이 이쁘게 물든 것 같지 않아? 이 시기에 지나가면은 쟤네들 다 떨어지니까. 요거야? 딸과 함께 캠핑을 나오는 이유 바로 이런 맛 때문이죠. 뒤쪽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집에서는 좀처럼 만들기 힘든 추억이 밖으로 나오면 자연스레 쌓여갑니다. 아, 물 맑다. 미철 봐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캠핑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는 아빠. 11월 낙엽이 어떤 색인지 부녀는 오늘 또 하나의 같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이랑 놀아준다라는 개념이 되면 그게 업무의 연장선상처럼 힘들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 캠핑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그냥 낮잠을 같이 자도 책을 읽어봐도 아니면 저하고 미채처럼 그냥 따로 각자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아이들은 잘 놀아요. 실제로 아빠가 놀아주지 않아도 반대로 아빠랑 놀아주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와 자신의 취미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며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는 아빠들. 사람들은 그들을 새로운 아빠, 모던 파더라 부릅니다. 현민아, 싸움놀이 시작할까? 이 집 아빠 역시 심상치 않은데요. 저만한 나이에 이렇게 놀아주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죠. 한참 만에 가면을 벗은 아빠 다루 씨.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큰아들 같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세력 다툼. 봤을 때 되게 좋은 점은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놀아요, 저렇게. 아니 그런데 조금 전 장난꾸러기 아빠 다루 씨는 어디 갔나요? 그는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요. 회사에선 일 중독자로 통합니다. 주중엔 남매를 볼 시간도 내지 못할 정도죠. 대신 주말에는 온몸을 던져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그가 가장 자주 하는 일은 동네 쓰레기장 뒤지기. 되게 거지들 같아요. 아빠는 빈 박스로 장난감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좀 다릅니다. 본인이 함께 놀고 싶은 것 위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올리면 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노는 아빠. 지치지 않고 놀아주는 비결입니다. 저희 조금 더 놀아도 돼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아주 재밌어. 무언가를 자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게 되면은 좀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벌써 1시간밖에 안 됐네. 이렇게 놀았는데 반나절도 안 됐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놀았던 모든 것들이 저도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좋으니까 삼이도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날의 골목놀이는 해가 저물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승민이 왔어. 재밌게 놀았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다루 씨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빠 왔죠? 아빠 왔죠? 아빠 왔죠? 뽀. 아빠 뽀. 손자 손녀도 보고 싶고 또 며느리도 딱 그 아들내미가 어떻게 또 생활하는지 겸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저 아버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소고기 파티. 오랜만에 3대가 둘러앉은 푸짐한 밥상. 그런데 고기를 굽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맛있게 볼게. 어릴 때부터 고기는 항상 아버님이 구워주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좀 굽고 싶어도 못 굽게 하세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정말 조용히 밥만 드시는 아버지와 아들 다루 씨.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두 분이? 부자지간에 크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저하고는 또 우리 아들내미하고는 그렇게 크게 대화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있는 거는 지금 없는데 여기 지금 요 사진은 이제 내과에 가서 저희들이 야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어린 다루 씨와 함께한 시간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과거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같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해줬게 되면 그게 사실 미안하죠. 사실 제가 그 손자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제 자식하고 제 집에서 뭐 잔디밭에 뛰놀고 뭐 할 줄 사실 저도 부러워요. 내가 왜 저걸 못 해줬던가. 눈 깜짝하면 곁을 떠나는 게 자식인데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 아빠가 시켜. 지나가버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손주들에게 애정을 쏟는 것으로 달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회한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루 씨가 조금은 다른 아빠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올해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20년간 동화책에 그려진 아빠의 모습을 추적한 것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진 점입니다. 요즘 동화책 속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애정 표현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말에 자녀와 5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는 아빠가 61%나 됐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데 참여하는 아빠의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아빠는 일, 엄마는 양육을 담당했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 이전에 수많은 더 오랜 농경사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공동 양육자 그리고 공동 작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변화가 좀 원래대로의 어떤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정상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죠. 지금의 어른 세대는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성향의 아빠들.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런 아빠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발목 풀기. 그렇지. 자, 이쪽도 반대쪽도. 들어. 카약이 취미인 박흥길 씨도 주말이면 항상 두 아들과 강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바람이 뭐 별로 안 세. 아, 잘한다. 워낙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녀서 두 아들 모두 카약을 취미로 즐길 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완전 비밀의 문이야, 비밀의 길. 너희들한테만 내가 공개를 할게. 봐봐. 뭐 같아? 전경이 어디 다 같아? 보이네? 사막 같지? 저기도 봐봐. 여기는 다른 데로 걸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우리 같이 카약을 타야지만 와볼 수 있는 곳이야, 여기가. 아빠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좀 얹혀져 있고 애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좀 바깥에서 그런 좀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공기를 쐬고 하는 것들이 뭐 정서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빠들의 이러한 양육 태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지연아. 기억하시죠? 남한산성 거미소녀. 매주 암벽 등반을 하면서 아빠와 수다가 끊이지 않던 지연이부터 심리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게 자아 탄력성이라고 높이 뜬 부분이 있죠, 아버지. 요 부분이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뛰어나고 높다. 그래요? 지연이 외에도 우리가 만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아 탄력성이란 쉽게 말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 모두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왜 이 5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회복 탄력성, 자아 탄력성이 높을까를 봤을 때 아빠들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즐겨주는 것들, 또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져주는 것들이 이제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신뢰, 어떤 사람을 대하든 돌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대처 능력을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아빠 효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이일수록 자존감뿐만 아니라 지능지수와 사회적 지위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빠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2박 3일) 캠핑의 마지막 밤. 딸을 위한 아빠의 역작이 완성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극적으로 안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어? 완전 맛있어. 오케이. 이 밤 이곳에서는 맛있다는 딸의 한마디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아빠입니다. 아이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아빠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자연에 맡겨보라고 말이죠. 자연 속 안에서 혹은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거가 미체가 사람을 대하는 부분 안에서는 틀림없이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숨을 쉬고 몸을 좀 쉬게 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좋다라고 맹신하고 있어서 계속 미체를 데리고 나올 생각이죠. 여기 오면은 더 뭐랄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나뭇잎의 모양이라든지 나무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자세히 보면은 너무 좋고. 이런 어떤 캠핑의 매력이랄까?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요? 캠핑의 매력? 불멍이죠. 불 보고 멍 때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매력이에요. 캠핑의 매력. 아빠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공유하는 일상의 경험이 적어서라네요. 좋은 아빠의 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